자, 오늘 2018 의학계열 대비 그래서 의대 학사하고 일반 편입 화학. 자, 그래서 우리가 학사에도 화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편입에도 화학이 들어갑니다. 화학 시험을 보거나 화학 면접을 보거나 딱 그 학교들만 전부 다 몰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법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알 테니까 그냥 바로 패스를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대 학사 편입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대 학사는 지정도서가 줌달입니다.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신 계산이 정말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랄 같은, 맞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들은 올 객관식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뭐 올해 이제 30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계산 문제가 가장 이제 발목을 잡죠. 계산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기출을 보면. 그리고 소점 이하 한마디로 굉장히 더럽게 출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다 또 계산기까지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근사를 해서 풀어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더러운 연습 문제, 그러니까 더러운 문제들은 전부 다 소점이 더러운 문제들은 모두 다 줌달 뒤에 있는 연습 문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더러운 숫자를 그냥 그대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런 마음일 거예요. 뭐 너네들이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봐.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잘한 애들 뽑으면 되니까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그냥 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계산을 어떻게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뭐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좀 풀어보시고 계산을 빨리빨리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습을 조금씩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대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줌달 연습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줌달 뒤에 있는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일반학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일단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사 한양대. 자, 보도록 하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정도서는 옥스톱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뭐 상대적으로 이대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문제를 좀 만들어서 냅니다. 객관식 문제는 MDP 스타일이에요. 근데 MDP의 굉장히 배점이 높은 문제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난이도. 제가 기출문제 풀 때 한양대 의대 학사 문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딱 그 정도 난이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이제 형태. 그리고 서술형이 2개가 추가됐는데 이 서술형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약간 난이도도 있고 답도 좀 길게 적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의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양대는 지정도서가 옥스톱이기 때문에 양자라든지 분광학 또는 연력학 같은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줌달을 기본 베이스로 하되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옥스톱에 있는 양자 그리고 연력학 그리고 분광학 그런 것들도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분광학은 옥스톱이가 조금 약간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셔가지고 그 유기화학에 있는 분광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조금 약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옥스톱에 대한 어떻습니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마스터하고 그 뒤에는 연습 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연습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예제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객관식이라든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MDP 문제를 우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추론형이라고. 뭐 말이 추론형이지 그냥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티끌, 리을, 보기 고르는 수능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 풀어보는 것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딱 스타일 자체가 MDP 스타일이, 객관식 자체가 MDP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것들이 큰 도움이 되니까 요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학사 중앙대. 자, 보도록 하죠. 이것도 지정도서 없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학은 큰 서술형 문제 하나로 매번 출제가 됩니다. 맨 앞장에 탁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일반화학이 나온 적은 한 번밖에 없고 생화학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죠? 생화학 문제도 자체도 굉장히 또 어렵게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형태의 문제. 자, 그렇게 생화학이라든지 무기화학이 좀 약간 출제가 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생화학 책을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전공자한테 유리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정형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일반학, 유기화학을 공부를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무기화학이라든지 생화학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방법은 여러 가지 그 서술형 문제를 내려고 하면 큰 주제를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인 문제를 조금씩 달면서 가는 그런 이제 형태의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떠한 하나의 큰 주제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커다란 주제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고 거기에 따른 예제 풀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중앙대가 제일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경북대는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화학을 물어보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를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대답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자, 그래서 일단은 면접을 보는데 일단 화학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낮고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뭐 기출문제를 보면 수소결합이라든지 몰 계산, 양론적인 거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상평형에서 얘가 압력이나 온도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앙금 생성하는데 얘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너무나 아주 쉬운 문제들 위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론을 꼼꼼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교수들 앞에서 좀 약간 조리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많이 배양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질문을 했는데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연습이라든지 또는 정확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을 좀 약간 배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경희치도 화학을 물어봅니다. 요거는 학사입니다. 일반 아니에요. 일반 아니고 그 다음에 학사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면접 당연히 난이도 낮습니다. 경북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어보는 것들이 증기압이라든지 분자 간의 인력 비교 그 다음에 실제기체하고 이상기체에 대한 차이점 굉장히 쉬운 형태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용어 사용해가지고 대답 잘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학사는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학사 중에서 화학을 보는 또는 질문하는 건 여기서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보도록 하죠. 자,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 대카대, 고신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일단은 원광대는 1시간에 40문제 올 객관식입니다. 이거 정말 속도전입니다.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고요. 의외로 뭐가 많다? 얘들이 그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빨리 푸는 연습하셔야 되고 대카대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15문제가 객관식 나머지 5문제가 서술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서술형도 여기에 부가적인 문제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제 문항수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신대는 또 원광대나 대카대하고 다르게 유기가 안 나옵니다. 유기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화만 출제하겠다고 그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신대 유기화학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광대하고 그 다음에 대카대는 일반화하고 유기화학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원광대는 특히나 뭐가 출제가 많이 되냐면 무기화학에 대한 정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형태에서 굉장히 또 기출을 또 많이 하는 그런 이제 형태. 조금 그래서 뭐 특정 파트만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산 문제가 꽤 많고요. 그 다음에 대카대도 계산 문제는 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 일단 원광대가 훨씬 더 그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기초에 대한 이제 무기화학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군 같은 것들 계산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 조금씩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대비법은 똑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론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문제 푸는 연습 요거 많이 하셔야 돼요. 맞죠? 객관식 문제 딱 많이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딱 시간 재가지고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빨리빨리 맞죠? 그래서 그런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원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모두 또 서술형입니다. 얘들은 난이도는 그닥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학교는 특징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서술하라.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유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시험 치러 가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 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이유 전부 다 서술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뒤에 있는 거 못 적는 거죠. 딱 필요한 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두세 문장으로 딱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길게 적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하는 그것들을 위주로 토대로 해가지고 딱 필요한 이유, 왜 이렇게 되는지,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뒤에 있는 문제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에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특이하게 물리를 또 치죠. 그죠? 근데 물리 난이도 자체가 그닥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만 이제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지 설명을 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이론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론 좀 꼼꼼하게 다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을지대 서남대 있는데 당연히 넣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제 서남대 같은 경우는 신입생을 이제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 자체가 거의 뭐 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지 화학을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거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아까도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일단은 기초는 아주 그냥 뭐 기본적인 형태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본적인 교환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본 과정에서 줌다를 사용하고 단원별 연습 문제도 줌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줌달 뒤에는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고급 화학에 들어가면 유기하고 됩니까? 기본적인 유기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딱 필요한 부분들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급 화학의 유기 플러스 기본 베이스 옥스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도 기본 베이스는 옥스톱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들어가면 모의고사 가면 모든 교재 다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반화학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뭐 또 어떻게 됩니까? 3, 4월 달에 진행한 요 기본 과정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 단기 완성 형태로 해서 줌달 베이스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론은 맥머리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 맥머리 1장부터 24장까지 쭉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하고 12에 기출 예상 문제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요거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맥머리 하고 거기다가 뭐 스미스, 브라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됩니까 형태의 그 교재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통합해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요. 한 시간에 뭐 대략적으로 한 70문제 가까이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16 합격생, 2017 합격생인데 이거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 뭐 안 할 겁니다. 맞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꼼꼼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일단은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알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학교를 정확하게 딱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난잡하게 이 공부했다가 저 공부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딱 나오는 스타일에 딱 맞게끔 딱 필요한 내용에 맞게끔 거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